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조인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네, 영화 안시성으로 돌아온 조인성입니다. I just can't get enough. I just can't get enough. We slip and slip.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 지성은 지지 않는다. 이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네네. 먼저 조인성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성이 9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개봉합니다. 네. 안시성의 성주,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이 양만춘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에 첫 등장하는 순간 전 딱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팍 푸는 순간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인상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던 그 첫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등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범상치 않게 등장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양만춘 장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얘기는 한 두 줄밖에 안 돼요. 네. 안시 성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등장해야 하나 그게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가장 큰 키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범상치 않은 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범상치 않은 사람은 약간 괴로움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범상치 않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면 어떨까? 이제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 그렇게 표현되길 원했었는데 그렇게 등장을 한 것 같아서 고구려 역사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양만춘이라고 하는 그 안시성 성주를 재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그 순간 완전 영화의 장르가 바뀐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예. 굉장히 이 양만춘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확 들어가면서 이 영화 재밌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 다행입니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입체적으로 좀 이게 캐릭터를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워낙 많은 영화라 거기서 그건 생존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장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때 평화로운 모습일 때의 안시성의 분위기를 표현을 잘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이 공간이 관객들한테 하여금 그 뭐라 그럴까 망가지지 않는 그런 열망들 그리고 그런 소망들이 조금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던 건 사실이에요.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그 안시성이라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내가 겨눴던 어떤 표적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이 뭐 빗나간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맞았을 때 쾌감이 왔었던 지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 명중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글쎄요, 뭐 이게 제가 어떤 뭐 논 그 화살의 명중이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객들이 보고 이 되게 쾌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제일 마지막의 목표잖아요. 제가 겨누었던 목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만의 생각이지 관객들한테 내가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걸 했으니까 그걸 봐주세요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요즘 연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어떤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통쾌함 그리고 어떤 뭐 고구려 역사를 조금 아는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것들만 관객들이 가지고 나가신다면 그게 결국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인성 배우의 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때부터 이렇게 고집이 있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가요? 이런 신인이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고
근데 모두들 뭔가 자기께 있는 친구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때 데뷔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조인성이었었나요?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짠해요. 스스로. 예, 짠하고 그 모습과 저도 화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정하게 세상은 이런 거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서 조금 당황도 많이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차태현 선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해주고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간 것 같아요. 그런 선배님들 만나가면서 태현이 형한테 정말 고마운 것들이 많죠. 차태현이란 귀인을 만나셨나요? 네, 만났죠. 어쩌면 영화배우로서 제대로 된 어떤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됐던 작품이 2006년도 또 유아 감독의 비열한 거리라는 네네. 작품이었는데 이 영화의 시작은 병두, 그러니까 네네. 조인성 씨의 뒷모습부터 시작이 네네. 돼요. 어깨를 움직이는 이렇게 각도부터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비열한 거리 같은 작품은 저한테 참 고마운 작품이죠. 사실 그동안 영화를 했지만 영화배우라는 타이틀이 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스코어를 냈었고 평도 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비열한 거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영화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놓여지게 된 날개를 달았죠. 예, 네. 작품이라서 네. 되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 사실 그게 그때 조인성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들어서 설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네, 오히려 그냥 거군요. 그게 조인성의 모습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비열한 거리를 한번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땐 그랬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모습들이 좀 허세도 있고 가진 게 없으니까 좀 더 그렇게 불안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던 게 그때 병두의 모습이 아니었나. 건달은 말이야.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요. 자존심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더킹에서 태수가 이 TV에서만 보던 한강식 검사를 네. 처음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는데 그건 영화 바깥에서 조인성 씨가 이 정우성이란 배우를 바라보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우성이 형을 보면서 이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입장에서 우성이 형과 같이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꿈 같은 일이었어요. 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꿈 같은 일이었는데 공연을 같이 한다. 와, 이거는 그러고 이제 우성이 형이 좀 뭐랄까 많이 받쳐주는 역할로 들어오셔서 너무나 그 마음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 색다른 기분이었었어요. 그거 많이 배웠고요. 스타와 어떤 팬의 모습이 아닌 배우와 배우끼리의 만남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진짜 자신의 힘을 멋있어서 저런 선배라면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감동하면서 했던 촬영장이었어요. 언제 봐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쉬운 사람일 수도 네,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래요. 의외로 주변 사람들 부탁들도 거절을 잘 못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지인들이 부탁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막 전화도 걸어주시고 직접 출연도 하시고 네. 성동일 배우가 탐정3에 조인성 출연시키겠다고 얘기하시고 다니는 건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 조인성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사람이고 싶은 쉬운 사람인 모습들을 좀 우리도 보고 싶다는 생각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어렸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더 꼴에 더 힘도 더 줘보고 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런 위화감이 없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더 제가 가벼워지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
탐정술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동일이 형과 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꼭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터치에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조인성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코미디 감이 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로맨틱 코미디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좋은 작품이 있다면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미래 보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조인성 배우가 앞으로 10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근데 내가 10년 목표로 살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0년 목표를 잡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10년 후의 내 모습? 그게 뭐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잘 살고 싶고 지금 놓여져 있는 거 하다 보면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잘 매니저먼트 한다는 건 사실 잊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 인생이고 삶인 것 같은데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이 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년이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래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었어요, 초반에는. 정말요? 네, 근데 어쨌든 잘 견뎌왔던 것 같고 잘 다음 작품을 또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작품 한 해 그렇게 쌓인 10년이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순간들을 저희가 계속 지켜볼게요. 예, 지켜봐 주세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래 조인성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배우 조인성, 아직 맞이할 계절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배우. 네. 안시성에서 연기한 이 역할의 이름이 만춘, 네, 늦은 봄이잖아요. 네.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었고 네. 그 겨울 바람이 불기도 했었고 네. 이제 늦은 봄을 네. 연기했어요. 아마도 곧 뜨거운 여름 네. 그리고 멋지게 익어가는 가을이 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겨울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고 또 다시 봄이 오겠죠. 맞아요. 아무리 네. 추워도 봄은 와요. 그게 사실 아주 다양한 계절과 다양한 절기들을 만날 기회 그리고 사실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어쩌면 관객들이 접하게 되는 조인성 배우의 온도는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절이 온다 해도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양만추처럼 물러섬 없이 맞이하고 또 견뎌내고 또 그리고 다음 계절을 향해서 또 걸어가는 네. 그런 배우가 될 거라는 바람과 믿음을 담아서 작성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대단한데요. 아유. 끝으로 조인성 배우가 올레TV 가족분들과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한 편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그 영화예요. 제가 마지막 선물을 좀 이거 중요하죠. 올레TV TV 쿠폰입니다. 네. 이거 뭐 이렇게 작년 한 해도 이걸로 잘 버텼어요, 제가. 네. 네. 앞으로도 또 영화를 자주 찍으신다면 네. 저희와 함께 만나셔서 항상 저희가 이렇게 충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단단하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됐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have a sexy stomach to run my fingers along, and he'll take off his shirt. 올레 TV